우리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 과연 정말로 혼자일까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상상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미지의 공간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고도의 문명을 이룬 외계 지성체를 찾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닌 아주 작고 단순한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라도 우리 이웃 우주에서 발견된다면 그 파장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아마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과학적 지식 체계는 물론이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죠. 이 작은 발견 하나가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에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 탐사의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 품어온 오랜 호기심과 만약 그 존재가 발견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숨어 있죠.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인류가 왜 그토록 이 질문에 매달려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그곳이 가장 유력한 외계 생명체 후보지로 지목되는지, 그리고 그 미스터리한 탐사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주 속 우리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그 신비로운 탐사의 문을 열어보시죠. 자, 그럼 과연 인류는 어디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걸까요? 막연히 멀고 먼 은하계 너머를 상상하시겠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우주 이웃대, 즉 우리 태양계 안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을 지목하며 끈질긴 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일 속에 가려진 후보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행성인 화성 같은 곳들 말이죠. 먼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작은 천체는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지구의 바다보다도 더 깊고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혹독한 얼음 행성이 아니라 그 차가운 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구의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처럼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화학적 환경과 유기물이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한 조성력이 유로파 내부를 데워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질 활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바다를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유로파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우리를 더욱 흥분시키죠. 바로 남극 부근에서 관측되는 거대한 물기둥, 즉 간헐천입니다.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이 얼음과 수증기 기둥은 엔셀라두스 지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물기둥에서 염분과 유기물, 그리고 규산염 입자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엔셀라두스가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조금씩 흘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물기둥을 직접 탐사한다면 얼음 껍질을 뚫고 지하 바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엔셀라두스 생명의 흔적을 직접 채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탐사에 있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과거 한때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표면에서 물이 흐른 흔적이나 지하 얼음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화성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화성 탐사의 주된 목표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는 것보다는 과거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나 화성 토양 속 깊이 숨겨진 미생물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 같은 최첨단 로버들이 화성 표면을 누비며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과거 물이 존재했던 흔적을 분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전 화성의 붉은 흙 속에서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렸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전율을 안겨주지 않나요? 물론 이 모든 탐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하 10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온도,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 그리고 수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득한 거리와 통신 지연 문제까지 인류가 직면한 기술적 난관은 상상 이상이죠.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을 뚫고 그 아래 바닥까지 도달하는 것은 마치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를 탐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엔셀라두스의 간헐천 샘플을 정확히 채취하는 것 또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요. 화성에서 미세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 역시 바늘구멍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난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미지의 존재를 향한 열정으로 이 거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모든 고군분투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미지의 생명체를 찾아 나선 이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인류의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탐사선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며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스스로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연 다음 탐사에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미스터리한 탐사는 계속됩니다. 이처럼 쉼없이 이어지는 탐사 여정 속에서 만약 어느 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살아온 모든 방식과 사고,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라도 발견된다면 말이죠. 이것은 단지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넘어설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종교적 신념체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인류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은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철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논하고 사회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게 될까요? 심지어 전 세계의 경제와 국제관계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생명체 존재가 인류의 모든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우주의 유일한 지성체라 믿어왔던 오랜 가정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발견은 인류에게 존재론적인 충격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지구의 병원균을 옮길 위험은 없을까요? 혹은 그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미지의 생명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숙고의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발견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긴박한 회의를 이어갈 것이고, 전 세계인은 충격과 함께 환호, 혹은 두려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 속에 뒤섞일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외계 생명체 발견 소식으로 도배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우주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으로. 미지의 신호를 분석하는 복잡한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 시각화는 인류가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인류는 경외감과 함께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인류의 오랜 질문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우주 저편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할 테니까요. 이처럼 발견 이후의 세계는 단순한 과학적 진보를 넘어 인류의 정신적, 사회적 지평을 무한히 확장하거나 혹은 근본부터 뒤흔들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할 해답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인류 존재의 근본을 뒤흔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만약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그 소식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뒤덮으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죠. 오랜 세월 인류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는 새로운 우주관 앞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재해석하거나 혹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며 거대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 다시금 깊이 사유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미지의 존재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혹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휩싸일 겁니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이 놀라운 발견으로 도배될 것이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충격과 환호,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으로 술렁이겠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긴박한 회의를 거듭하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규범, 잠재적 위험 관리, 그리고 이 발견이 가져올 새로운 자원 경쟁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인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지의 생명체를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할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혹은 아예 접촉을 피해야 할지 등 복잡하고 첨예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우주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복잡한 컴퓨터 화면 위로 외계에서 온 미지의 신호들이 데이터 시각화되어 분석되는 모습은 마치 인류의 운명을 가늠하는 듯한 긴장감을 안겨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 스스로가 누구이며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미지의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어쩌면 우주 저편의 존재를 탐구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에 숨겨진 미지의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통찰을 안겨주죠. 발견의 순간이 오든 오지 않든 이 탐사 자체가 인류 문명 발전의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미지의 존재를 향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우주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의하려는 인류의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탐사는 단지 소수의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와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본질적인 호기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니면 저 광대한 공간 어딘가에 숨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우주를 향한 탐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미지의 존재를 향한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는 숭고한 과정으로 계속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